보니까 호르몬 조절 방식이 있네? 방금 했던 이야기가 여기 연결되는데 여러분 호르몬을 조절한다고 봐도 되고 우리 몸을 조절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봐도 돼요. 전체 조절 방식 크게 두 가지야. 그 두 가지가 왜 두 가지냐고? 하나는 호르몬이냐 하나는 신경이냐인데 앞에 동그라미 A 보세요. 동그라미 A는 뇌하수체 전엽을 쓰는 겁니다. 중추가 뇌하수체 전엽을 통하여 조절한다 이거죠. 전엽에서 나오는 거는 크게 6가지지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돼 이렇게. 전엽 다음에 내분비선이 따로 있고 내분비샘이라고도 하고 내분비선이라고도 해요. 호르몬 분비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그래. 근데 이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시상하부가 호르몬을 통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했고 뇌하수체 전엽이 다시 호르몬을 통해서 내분비샘을 자극하니까 얘네들이 호르몬을 또 생산한다. 그러니까 호호호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게 하는 이 방식이 갖는 장점 또는 특징 이꼬르 마지막 이 호르몬이 뒤로 돌아가서 소위 되먹임 적당히 하시죠 이런 거 있잖아. 적당히 하시죠. 바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일으켜요. 일명 음성 피드백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뇌하수체 전엽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뇌하수체 전엽을 사용하는 이유는 호르몬 방식이다. 그래서 마지막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기에 적합하다. 여러분 마지막 호르몬의 양을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항상성이다. 일정하게 유지하면 걔가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우리 몸이 조절된다 이 뜻인데 이렇게 조절되는 내분비샘에 3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2개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조절되는 방식의 2가지 바로 부신 겉질과 하나는 갑상선입니다. 오케이 말이 139페이지 괄호 5번 네거티브 피드백을 보세요. 음성 피드백 거기 형광선이 펜 해주시고 음성 피드백 먼저 여러분 음성 피드백 지금 방금 얘기한 뇌하수체 전엽 내분비샘 이렇게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다 이거 합니다. 시상하부 주안나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전엽에 이어서 이번에는 갑상샘 이렇게 되는 조절에서 여기가요 이게 TSH라고 그랬어요. 티록신을 생산하란 말이야. 근데 얘가 갑상샘이 티록신을 생산합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TRH예요. 이 TRH가 시상하부가 분비한 호르몬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를 타고 분비되는지 아시겠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 혈관 타고 분비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뭐냐? 야 보통 친구들 중에 네거티브 안에 있지 않냐? 아 걔는 꼭 뭐 하자 그러면 꼭 딴지 노는 애들 그런 애 있잖아? 야 이거 하자 싫어 그럼 저거 할까? 싫어 이건 어때? 싫고 저건 어때? 싫고 이건 네거티브인데 하는 족족 반대하는 거야. 많으면 적게 하는 또는 적어지면 많게 하는 거.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무조건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이 상태.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는 현재 그 변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일으키려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 티록신이 양이 많아졌다.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봐요. 거꾸로 돌아가요. 그만하게 하는 거죠. 이 방식을 취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은 사실 이 음성 피드백을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한번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데, 오예, 그래프를 생각하자. 이쪽에다가 디록신 DSH. 자, 여러분, 이것을 정상범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티록신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이 피드백을 통한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티록신이 한 이 정도 농도에서 정상 범위를 이룰 때 TSH가 항상 그것에 대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료 해석할 때 주의할 점 하나, 기본적인 사항 하나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요, TSH에 대한 티록신입니까? 아니면 티록신에 대한 TSH 양입니까? 네? 자신있게. X에 대한 Y지요. 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즉, 티록신에 대한 TSH입니다. 그럼 뭘 보자는 거냐면, 음성 피드백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상 범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티록신이 만약에 많아진다면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TSH가 변할 것이고, 티록신이 적어진다면 TSH 양을 높여서라도 정상 범위로 가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범위에 있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항상 티록신에 대한 TSH가 이 범위에 있다면 이 사람은 뭐가 이상이 있는 것일까요? 또 이 범위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범위에 있는 사람은, 또는 이 범주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관계 맺기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논술에서 이런 파트가 주된 그 테마예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해? 이 질병은 왜 발생됐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짐작해봐.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야, 사람의 질병이 발생되는 건 어떤 기관의 이상이거나 조직의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 그럼 이 중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몇 개야? 여기 중에. 3개. 시상하부 이상이 생겼다면 일단 죽었다고 보면 돼. 간뇌 시상하부가 이상이라고요? 안녕. 잘 가시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최고 중추의 이상은 곧 사망이나 다름없다면,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얘나 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뇌하수체 전엽 이상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 이상도 두 가지다. 왜?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여부가 2가지 이상 여부라는 거예요. 또한 갑상샘의 이상도 2가지의 이상이에요. 네? What? 왜? 갑상샘 이상을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는 뇌하수체 전엽의 명령을 받지 못하는 거야. 지 기능은 정상인데, 네? 지금 나 뭐 해야 돼요? 아무 수치가 없는데요? 분명히 TSH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갑상샘이 뭐지? 나 요즘에 할 일이 없어. 그 상황 하나. 또는 명령을 받았어. 위에서 자꾸 쪼아야 되는데 난 능력이 없어요. 난 티록신 못 만들어. 그 2가지라고. 알겠어? 뇌하수체 전엽의 이상은 뭐 있어? 똑같아. 뇌하수체 전엽도 똑같은 거지. 뭐냐면 TRH 영향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난 능력이 없네. 하나와 티록신이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하는 그 기능이 마비되자 빨리 하란 말이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자체의 이상.
지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것의 이상. 그 두 가지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 A의 이상은 뭐지? 지금 적어도 누구 이상일 것 같아? 관계가 티록신 농도가 적은데 TSH가 연락봉다에 많이 나오는 건 음성 피드백 메커니즘에 걸맞지요. 딱 맞지요. 근데 TSH 농도가 많아져서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티록신이 계속 적은 거죠. 티록신이 적은 이유는 얘 이상이라는 얘 갑상샘의 이상인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상태는 뇌하수체보다는 갑상샘의 기능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럼 C를 보세요. C는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티록신이 적어졌어. TSH도 안 나왔어. 좀 이상하지? 티록신이 적으면은 위에서 쪼아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건 누구 탓이야? 이건 뇌하수체 이상이야. 여기는 B. 티록신이 많지. 근데 TSH도 많아졌지. 자, 이때는 우리는 뇌하수체가 분명히 이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이거는 뇌하수체 이상인 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유는 음성 피드백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느냐? 뇌하수체 이상인 건 맞지만 갑상샘도 이상이다. 둘 다 이상일 수도 있죠. 둘 다 마식한 거야. 그지? 근데 어쨌거나 이거 하나는 확실한 거야. 뇌하수체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야. 분명히 적어졌어야 돼. 그래야 뇌하수체가 더 이상 자극을 하지 않으니까 갑상샘 입장에서도 뭐지? 이제 더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더 써야 되는데 얘가 이상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음성 피드백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겠어? 뇌하수체는 정상이지. 근데 갑상샘이 이상이 와가지고 혼자 오버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나? 두 가지 질병. 하나, 갑상샘, 부종. 둘, 갑상샘, 기능항진. 갑상샘 부종 왜 생기는지 혹시 아나? 아, 그런 거 처음 듣나요? 요거 뭐 부족하면 생기는 거 있는데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 그 여러분 사진에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왜 어떤 아줌마가 여기 부어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상 쓰면서. 그 사진은 옛날 백과사전에 있었던 건데 그 아줌마의 모델 계약 기간이 몇 년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사진이 다 내려오고 있고 새 사진을 교체됐습니다. 새 모델로. 새 모델은 여기 부어 올랐는데 웃고 있어요. 그 찍은 그게 있어요. 이거는 아이오딘 결핍이에요.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부족해지면 이 아이오딘이 티록신의 성분이거든. 근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갑상샘이 계속 자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 못합니다. 지금 죄가 없는데 저보고 티록신을 어떻게 생산하라는 말씀이십니까?가 이건데 얘가 누구야? A, B, C, D 중에 갑상샘 부종은 TSH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 아니 TSH 정상이라는 건 TSH가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뇌하수체는 정상일 경우에는 이때 TSH가 양이 많아지면 갑상샘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부어올라요. 그리고는 이때 티록신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요. 그럼 누구니? 얘지, 얘. 기능항진은 뭐냐면 한마디로 혼자 오버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라고 안 했어. 근데 얘 그럼 왜요?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 갑상샘이 미친 거예요. 왜요? 모르지. 그냥 갑상샘이 혼자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도 가끔 미칠 때가 있잖아.
오늘 기분이 아무 이유 없이 좋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상태 좋은 거야. 뭐냐면, 그냥 신난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가 신난다. 기분이 좋다. 와, 왠지 막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목표가 생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395를 넘을 수 있어요. 계속 그 상태. 뭐든 즐거워야 돼. 재밌다고. 여보세요? 이때 TSH는 어떻게 될까요? 단 뇌하스는 정상이라면 감소. 티록신은 미친 듯이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어디니? 됐니? 그러니? 생원적 차원에서 이 정도 분석하면은 문제될 건 없다고 봐집니다. 단 여러분 이제 그걸 잊지 마세요. 어디? 뭐? 아까 내가 뭐랬어? 우리가 지금도 볼래?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치 나중에 갑상선 부종이나 또는 기능항진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지? 실제로 기능항진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 목 약간 붓고 눈 튀어나온다? 눈 튀어나오고 목 붓는 사람들 의사가 처음에 뭐 하냐면 목 쪽을 이렇게 눌러봐요. 여기 쭉 눌러보고 눈을 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갑상선이 약간 기능항진인데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치료가 되게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얘 야 이상을 딱 보고 야 너 갑상샘 정신 안 차리네? 갑상샘만 연락에 탓해봤자 안 고쳐져요. 그 관계의 아주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즉 얘도 지금 수용체가 얘에 대한 수용체 이상인지 얘에 대한 생산 이상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해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호르몬 이상의 질병들이 세고 셌는데 그것들이 쉽게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많다.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그렇다. 당뇨병은 참고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에 현재 7위입니다. 곧 6위로 올라갈 걸로 WHO가 예측하고 있습니다.